한국은행 금통위가 내일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 7월에 이어서 이번 달 10월에 한 번 더 인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하지만 경기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네. 근데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지금 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지금 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까요? 현재 시장의 반응을 보면 네. 거의 100% 100%요? 금리 인하 쪽에 베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현재 연 1.5%에서 연 1.25%. 이게 지난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말에서 2017년까지 갔었던 사상 최저 금리를 다시 한번 최저 기준금리를 이제 만나게 된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앵커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당위적으로는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고 또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한국은행 스스로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게 맞다라는 이제 의견이 높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네. 이게 마지막 카드인데 좀 더 쥐고 있자. 또 게다가 이미 사상 최저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것이 뭐 소비 여력을 넓히거나 경기를 살리는데 아직 별 큰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라도 좀 붙잡고 있자. 이 두 가지 의견이 좀 충돌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유들을 좀 하나하나 네. 짚어볼 텐데 그러니까 경기도 나쁘고 디플레이션 우려도 우려도 있고요.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자. 네. 근데 이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마이너스로 나오고 했으니까요. 근데 정부에서는 계속 이거는 아니다. 잠깐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선을 네. 긋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뭐 물가 하락 혹은 뭐 본격적인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정말 원론적인 것은 2분기 연속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과 네. 마이너스 물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일단은 뭐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보면 8월하고 9월 정도가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정부 특히 이제 통계 당국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아직까지 디플레를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얘기고 디플레이션의 가장 큰 위험은 이게 결국은 이제 소비 심리 위축, 수요 위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디플레다 하면 이 소비 심리라는 건 더 얼어붙겠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디플레를 일축하고는 있는데 반면에 민간경제연구소라든가 또 다른 이 반대 사이드에서는 이것을 인정 안 하는 게 문제다. 이거 지금 경기가 나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여기에 대한 적합한 처방을 내릴 수가 있고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부양할 수가 있는데 왜 안 좋은 걸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판가름은 제가 보기에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할 때 정말 승패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왜 디플레가 아니냐고 하는 것은 8월, 9월에 작년에 농산물도 매우 가격도요. 축산물 가격도 높고 유가도 높았다가 상대적으로 올해 많이 떨어져서 기저효과가 나왔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네. 10월에 보면 과연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이게 디플레 초입인지 아닌지를 좀 명백하게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했던 금리 인하를 해도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부분. 네.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낮으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죠. 보통 이제 경제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돈이 풀려서 경기가 회복되고 이렇잖아요. 네. 근데 왜 금리가 너무 낮으면 그게 효과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경기를 살리는 두 가지 정책이 정부에서 하는 이제 재정 정책입니다. 세금을 더 많이 풀고 우리는 뭐 추경 풀고 해서 살리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중앙은행인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죠. 네.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낮추면서 하는 이제 통화 정책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통화 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는 굉장히 좀 미미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네. 가령 뭐 기준금리가 3% 5%였던 게 1% 떨어뜨리는 것은 큰 효과가 있겠죠. 근데 1.75가 1.5가 되고 1.5가 1.25가 되는 것은 상당 부분 이게 이미 초저금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기 때문에 통화정책 효과도 미미하고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미 가계부채가 1,500조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부채가 돈 빌릴 사람은 다 빌렸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뜨리는 이유는 돈도 많이 빌려서 더 많이 써서 소비를 늘리게 하는 건데 뭐 추가 여력도 없고요. 그 뭐 이자 부담을 좀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미 여기 요만큼 떨어뜨려서는 뭐 이자 부담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상대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현대경제에서는 금리를 자꾸만 낮추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 주체, 경제 참여자들이 경제 나쁜 거 아니야? 그래서 금리가 낮은데도 돈을 더 써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더 쥐고 있는 거예요. 안 쓰고. 이게 더 나빠질려나 보다. 이런 효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화 정책의 효과, 경기부의 효과는 반감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로서는 미국 연준 쪽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네. 저도 실은 이달보다는 11월이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거든요. 이때 하는 것이 낫다. 보고하자는 거죠. 네, 이달 말에 연준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물론 시장에서는 60% 이상이 이제 이달 말에 10월 마지막 주에 미국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게 다수설이기는 하지만 아직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굳이 이 정도의 통화정책 효과라면 미국 거를 확인하고 11월에 인하에 나서도 뭐 서두를 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통화당국 특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오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또 내일요 하향 네. 조정하고 네, 네. 특히 이제 정부도 추경 재정 정책을 하니까 보조를 맞춘다는 차원에서 아마 급박하게 내일 인하에 나설 것 같은데요. 또 네. 하나가 이제 환율 문제인데 이제 미국과 중국이 스몰 딜을 체결함으로써 막 계속 높아지던 환율도 1,200원 밑으로 다시 좀 잠잠해졌기 때문에 네. 그동안 많이 걱정했던 환율 급등 또 외국 자본 이탈 이런 게 좀 자유로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내일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설 것 같은데 근데 또 저는 그래도 좀 네. 다음 달 쪽이 더 아.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금리 인하에 한국은행이 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전에 잠시 얘기도 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또 부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추세들이 나오니까 서울 강남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가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저는 뭐 보는 시각마다 다를 텐데 이렇게 본격적인 경기 침체, 금리 인하 구간에 왔을 때는 부동산만 아무리 저금리라고 해도 나홀로 가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집값의 급등은 뭐 가격 상승을 노리고 들어간 것이라기보다는 그 뭐 큰 돈들, 뭐 큰 손들, 부자들이 자산 가치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기준금리 인하에 한국은행이 나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